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인용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지도부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고 환영한다면서 피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고려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법원의 이번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0분 반영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야권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고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를 향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살펴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물론 그 쟁점은 결국 시간으로 계산하냐 일로 계산하냐의 문제였던 거고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이 구속기한 자체를 공수처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봤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이첩을 요구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로 계산을 하다가도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날짜가 1월 26일 오후 6시 54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 측에서는 시간대로 계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1월 26일 오후 7시 30분이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만료 날짜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가 6시 54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검찰 측에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이 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이례적인 계산법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검찰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한을 잡고 이를 진행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속기한 만료가 이렇게 쟁점이 되어서 그리고 주요 사유가 되어서 뭐 구속 취소 인용이 결정될 거라고는 모두가 아마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차분히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생각한 것은 어쨌든 지금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왔던 구속 취소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나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형사 재판에서는 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탄핵 심판 과정 가운데에서 저는 탄핵 심판을 그러니까 탄핵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거 형사적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죄의 성립 요건이 되느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탄핵 심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냐, 직무 복귀가 되냐 이 부분은 결국 징계성 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행위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로 국회로 군을 보냈던 행위라든지 의원 체포 지시라든지 불법적인 포고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따지지 않고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행태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속 취소 사태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탄핵 심판 절차는 이미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 과정에서 따져야 될 쟁점들은 충분히 따져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불법 계엄의 이유로 저는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 11월로 기점으로 해서 이젠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그때 한참 나왔던 얘기가
저 선거법 위반은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위중규사는 아마 이거는 반드시 유죄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법조인들의 오피니언에 대해서 약간 이거 다 믿을 게 안 되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요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물론 이제 형사재판과 헌재하고는 분리돼야 되고 분리돼 있는 게 맞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제도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즉 결론이 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한 쟁점 이슈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잠깐만 헌재도 있기도 하고 뭐 형사재판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주장했었던 공수처에 문제가 됐던 기술적인 문제가 됐던 또 아까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내용상에서도 대통령 측의 말이 맞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속보에도 좀 나갔었는데 경찰이 서울구치소 앞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했다. 석방에 대비한다. 이렇게 나갔어요, 자막이.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여론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양측이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석방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가할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한남동 굉장히 난리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론전은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지는 대처할 수만 있을 뿐이지 이거를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저는 걱정이 됩니다.